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제가 오늘 출근할 때요, 민낯으로 화장을 하지 않은 채 출근을 했는데요. 회사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민낯이 더 예쁘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요. 사실 예쁘게 화장한 얼굴보다 민낯이 예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부동산 정부 정책에서도 예쁘게 새로운 규제 완화라는 화장을 계속해서 해주고는 있지만 정착 살펴봤을 때는 정말 민낯이 예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없다라는 판단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분을 뒤에서 든든히 받쳐드려야겠죠. 오늘도 알찬 정보 꾸려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출발합니다. 자, 생생 부동산 클리닉 여러분을 위한 상담 창구 모두 다 열어뒀습니다. 연락 주실 번호 고지할게요. 02-2077-6330번 전화 연락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또 문자로 연락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번호 열어뒀습니다. 02797-0300번 문자로 좀 쉽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이용료는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또 다정하게 재미나게 전략 세워주실 분 모셨습니다.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하선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제가 요즘에요,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물어봐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옛날처럼 집값이 올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제 그런 시대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왔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 과도기 과정에 대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거나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오른다 그러면 특수주택들이 있죠. 특별하게 전용은 작지만 강변을 바라보면서 최고급 재질로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 외에는 그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어떤 정부의 정책을 피면서 일반인들,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수요층보다는 전세가 90% 이상 넘어가면서 세들은 사람이 주택을 사들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이 원래는 전세 대금이 총액이 높았는데 요 잠깐 동안에 이제 요 근래에 그 매매 대금 총액이 더 많이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좀 이루어졌는데 실구입자들이 이제 주로 사들였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라야지 좋겠지만 이제 투자라는 것이 주택, 그러니까 서민층 입장에서는 적당하게 내가 살고 편안하게 살면서 가격이 빠지지 않으면서 그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에 살아야 되고 네. 또 진짜 투자는 이제 개발되는 곳이겠죠. 실제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투자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앉아서 거품 들어가는 아파트는 조금 이제는 좀 안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과거처럼 모든 부동산이 가격 상승을 보여주기는 이제는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여러분 선별 작업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꼬박꼬박 챙겨보셔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시간 한번 꾸려가 봐야겠죠. 어떤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실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해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고민이십니까? 지금 집을 매도 시기를 좀 알고 싶어요. 현재보다 좀 네. 가격이 상승할지 어떨지가 궁금해서요. 그럼 집이 혹시 어디세요? 자, 인천시 남동구 네. 논현동 네.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예요.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요. 예, 예. 네, 이름이 참 예쁘네요. 예, 인천 예. 남동구 논현동에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 가지고 계신데 예, 언제쯤 팔아야 될까라는 고민이신 예, 거고요. 예. 네, 예, 그럼 매수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7년이 좀 못 됐어요. 7년 채 못 된 상황이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에 대한 전략, 이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논현동이에요. 강남의 논현동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인천인데. 예, 예. 논현동 처음 개발됐을 때 상가부지 예. 때문에 제가 많이 들락거렸죠. 예. 지역에 대한 그 아파트에 대한 위치를 보면서 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 자체가 지금 표시한 이곳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소래포구 근방에 있죠, 지금 위치가. 예. 그러면서 남동 인더스파크로 인해서 그 수요층이 지금 현재 실수요자가 조금 있는 편이고, 그리고 2012년도에 이제 수인선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여기 전체 자체가 교통 환경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 실수요자도 많고 교통 환경도 좋아졌고 살기에도 좋은데, 우선은 이제 그 7년 동안 앉아 계신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수요 공급에 대한 희소성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내 주택이 아무리 좋아도 옆에 또 새로운 주택을 짓게 되면 내 주택은 양극화에 의해서 구축 주택이 되면서 신축으로 다 몰리는 현상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주변에 이제 아파트 공급이 얼만큼 더 될 것이냐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선은요, 이 이제 좀 옆에 보시게 되면 다들 아는 얘기지만 송도 자유구역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 근처에 넓게 보셔야 돼요, 지도를.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 또 근처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100곳에 대한 어떤 그 개발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안산 쪽도 그렇고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또 이제 개발 라인이, 주변에 개발 라인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지금. 서창이, 보금자리, 뭐 이 송도 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7,000세대가 입주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105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근방에 있으신데 2만 세대 이렇게까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 공급이 조금 많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격이, 내가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또 조금 더 넓게도 지역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안산 쪽에도 지금 현재 그 이쪽 지역에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가 있잖아요, 이쪽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송산 그린시티든 뭐 여러 가지 개발 라인이 여기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파트 주변의 인근에 어떤 그 주변에 신축 아파트 개발 라인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시세가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그 2006년도부터 여기가 입주를 하면서 그 신축 아파트로서 이미지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수요층도 늘어나고 지금 뭐 입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은데, 그 지금 아마 전철이 뚫린다던가 수인선 개통이라던가 이게 보시게 되면 뭐 수인선 개통이라던가 아니면은 여기에 어떤 다른 어떤 그 인천 1호선 지하철 이런 거에 의해서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조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사실은 서울 중심부하고 너무 멀어요, 위치가.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울 그 중심부하고 직주가 조금 이렇게 직장하고 우리가 이제 출퇴근을 하는 서울 중심부하고 거리를 좀 보셔야 되는데, 강남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중심부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선은 아파트 가격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봐야 되는 입장이라서, 요게 가격이 교통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교통이 강남권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강남권뿐만이 아니라 서울 중심부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요게 이제 그 105 신도시가 이전이 이제 시작될 때쯤 2015년경에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고, 그때 크게 내가 뭐 내년이요? 예, 내년이죠. 내년에 105 신도시 그때 우리 경제, 대외 경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경제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두에도 인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2015년, 16년경에 여러 가지 경제 사정하고 부동산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좀 매도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매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실 걸 좀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중심지와의 거리 부분을 감안했을 때요, 수요 부분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바람이 불어올 때 105 신도시 이야기가 들려올 때쯤에 매도해보자 하셨습니다. 105이요? 105? 네네. 예. 네, 어떻게 해요? 궁금한 점 다 해결이 됐을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도 만나봐서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어떤 고민 주셨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을까요? 예, 천호동에 167번지에 네. 상가주택하고 네. 그냥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 3개가 있거든요. 네네. 예,
예, 근데 언제쯤 매도를 해야 좋을지 네. 이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천호동 이 강동구 쪽이죠? 예, 네, 강동구 천호동의 167번지 쪽에 상가주택, 단독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 네, 네, 세 개를 가지고 천호삼동이에요.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세 개를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이 각각의 매도 타이밍이나 뭐 이 시기가 궁금하신 거 맞으신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요, 대표님이랑 직접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시청자분님 지금 말씀하실 때 제가 주소 한 번만 더 불러드릴게요. 천호동 167-147번지 그리고 167-169번지 그 다음에 167-97번지 맞으시죠? 네네. 네네. 지도를 보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147번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준주거 지역에 좀 있어 계세요. 그리고 네.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머지는 이종 주거 지역에 있으신데 일단 97번지도 네네. 준주거 지역이 안에 들어있네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왜 이렇게 한 곳에다가 다 투자를 완전히 몰아가지고 몰빵 투자를 하셨어요. 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왜 여기에다 이렇게 다 투자를 하셨나요? 아, 거기가 개발된다고 그래서 샀는데요. 개발이 이번에 해지됐어요. 그렇군요. 네. 자, 개발이라고 잡혀 있는 게 사실은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고,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147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상가주택 같아요. 네, 상가주택이에요. 예. 상가주택인데, 상가주택은 상가주택끼리 좀 몰려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네. 근데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몰려있는 형국이 아니고 혼자서 그냥 따로 이렇게 좀 잡혀있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네. 예, 안쪽에 좀 들어가가지고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 자체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상가주택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상가주택끼리 뭉쳐 있어야 되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있어야 되는데, 역세권에도 있는, 여기서 역세권이 이렇게 좀 걸어서 나갔을 때는, 다 있는 종목들이 그냥 편하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특별히 이 안에 들어와 줘야 되는 임차가 들어오거나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위치가. 그러니까, 상가주택으로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좀 매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용도 그렇고 상가주택으로서 준주거 지역이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코너 자르고 뭐 다른 건 괜찮은데 요거는 매수자가 있으면 그냥 매도를 하시는 걸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것도 같은 지역인데 그거는 이제 169번지 아까 단독주택 같은데 살펴보니까 근데 그게 지금 평형이 어떻게 되죠? 평이? 30평. 30평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새로 짓는다 그래도 최소한 5, 60평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요 근처에 있는 가운데 보시게 되면 전철에서도 약간 거리가 상업지 안에서 조금 애매한 위치예요. 전부 다 위치가. 그러니까 땅도 땅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임차가 좋은 수요가 들어오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쪽 쪽에 강동이라든가 강동역이에요. 아니면 구분다리라든가 아니면 현재 길동역이 있는데 그쪽에 오피스텔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도시형이.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새 주택으로 들어가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글로 입주를 하게 되니까 이 안쪽까지 들어오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거예요. 수요층 자체가. 특별하게 어떤 업체가 큰 업체 예를 들자면 삼성이나 뭐 이런 게 들어와서 수요자가 상당히 많아지면 모르겠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조금 늘어난 상태죠, 지금. 그래서 요 주택도 좀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그냥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를 하시는 거로 말씀드릴 거고, 만약에 옆에 땅하고 누가 작업을 하면은 가격 적당히 얘기하셔갖고 같이 매도하시는 거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신 것도 조금 비슷한 지역이 있는데, 이게요, 개발된다 그래서 개발이 지금 안 되고 해제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옆에 지금 천호 정비도 지금 여기도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태거든요. 지지부진하고 사업 자체가. 여기까지 사업에 가려면 10년 이상 더 걸려요. 그러니까 더 가져갈 생각하지 마시고 세 개 전부 다 매도를 하는 거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는 한 곳에다가 몰빵하지 마시고 조금 그 내가 깔고 앉아서 주거용으로 앉아 있는 주택, 그러니까 거주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따로 빼시든지 아니면 거주하고 투자를 같이 하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 수익이나 차익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장기로 갈 건지 단기로 갈 건지 그 투자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상가를 살 건지 주택을 살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목표를 미리 잡아놓은 다음에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곳에 들어가시면 10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하신 다음에 아웃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투자를 좀 들어가시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일단 안타깝습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게 돼서 그것도 저희는 안타깝거든요. 일단 세 곳에 대해서 모두 가능한 한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으신데요. 방송 후에 한 번 더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대표님과 직접 통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이 번호로 전화드리면 되나요? 네, 꼭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기운 좀 내셨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또 다른 분도 만나봐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지금- 지역에 대한 고민이세요? 지금 네. 동탄 2기 신도시, 네. 그게 지금 하나 꿈에 그린 내년에 네. 입주인데요. 네네. 그게 대한 좀 비전을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전화 드리는데요. 네, 내년 언제쯤 입주세요? 10월. 내년 10월이요. 동탄 2기 신도시의 하나 예. 꿈에 그린 아파트 내년 10월 입주 예정이시고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궁금증을 주셨는데 어떤 답변 나오실지 궁금해지네요.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전화 주신 분이 아주 오늘의 보름달이시군요. 다행이네요. 어떻게 또 투자를 하셨는데요. 이 예. 동탄 전체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사실은 공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예. 지금 말씀하신 동탄 2기 하나 꿈에 예. 그린 아파트는 시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예. 시범 단지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 하나그린이 지금 현재 포베이로 지어진 데다가 역세권에서 그래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신도시 중에서도. 그래서 예. 보시게 되면 그 시범단지로 이렇게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표시가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사심으로 인해서 이 동탄 이게 신도시에서는 일단은 초이스 1등인 거예요. 이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러다 예. 보니까 현재 지금 어떤 현상이 생겼냐. 지금 1등, 그러니까 피가 지금 한 1,500 정도가 붙었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매도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입주하셔갖고 사시면 됩니다. 그냥 사셨다가 분위기 봐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피도 붙은 데다가 이 동탄 2기 신도시에서 1등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쪽 지역에 지금 현재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 길 건너가 동탄 1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1기에 사시는 분들과 저 위쪽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오셨을 때 동탄 2기 신도시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초이스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지역을 가시든지 간에 그 지역의 1등을 초이스를 하셔야 팔기도 좋고 그리고 나중에 빠져나오기도 좋고 사기도 좋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기 좋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 팔기 좋은 그런 위치가 돼요. 그러니까 가격을 좀 이렇게 주로 잡고 흔드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아파트가 천천히 나중에 뒤따라서 올라가고 이 아파트가 가격이 빠질 때는 남들 다 빠진 다음에 마지막에 빠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초이스는 아주 잘하셨어요. 좋으시죠? 예. 예, 축하드리고 일단은요 뭐 들어가서 입주하셔갖고 사십시오. 예. 좀 살다가 매매하는 것도 괜찮죠? 그럼요. 그때 시장 보셔가지고요. 그때 또 타이밍 보셔서 전화하시면 그때 한번 또 사시다가 매도 타이밍 또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당분간은 좀 환하게 웃으시면서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기 전에 한 번씩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문자로도 상담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8881님 또 연락 주셨고요. 0094님도 궁금증 보내주셨네요. 뒷번호 4356님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분당 아파트 값이 많이 뛰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투자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분당 아파트 값, 이 개발 관련한 이슈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우선은 바람이 많이 불었죠. 지금 뭐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고 경매 시장에서는 지금 사실 2번까지 유찰된 물건들이 매도도 안 되다가 네. 뭐 갑자기 뭐 들어와갖고 3번째 막 다 뭐 입찰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장이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는데 분위기상 그 신문기사들 이런 걸 보시게 네. 되면 앞에서는 거래가 되게 많이 되고 있고 수익이 얼마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맨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글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유의할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의할 점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새로 지었을 때 주차 문제. 그리고 복도식에서 복도식으로 가는 거. 그리고 비교를 신축 아파트하고 가격대를 비교를 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아파트 지어진 공식 자체가 많이 달라요, 공법이. 그러면은 신축 아파트가 만약에 5억이다. 그런데 리모델링 한 걸 같이 5억이다? 이건 조금 안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미 갖춰진 거하고 좀 끼워 맞춘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파생되는 문제가 계속 생기네요.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할 때 같은 5억이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초이스하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시장에서 지금은 바람 타고 들어가서 바람 타고 나오는 형국인데 바람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들어가셨다가 지금 우리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 물건을 사시게 돼요. 그러면 그때 타이밍 받아가지고 뭐 몇천만 원 작업해갖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깔고 앉아야 되고 주거가 목적이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가격 자체가 차이가 나야 돼요, 신축하고는. 그래서 수익이 얼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근데 실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은 평형인데 얘는 위치가 좀 훌륭하다고 쳤을 때 신축이 5억인데 내가 4억이다. 그러면 또 실거주 입장에서 또 살만해요. 네.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분명히 하셔야 되고 지어진 다음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리모델링해서 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복도식에서 복도식인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시고 본인의 목적에 맞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정말 있는지 한 번 더 되새겨 보시면서 움직여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자 상담 하나 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2359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지난달 6억 2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올해 바뀐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취득세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6억 2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매입하셨다고 하는데요. 세금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거 저도 궁금해요. 그러셨군요. 네. 이게 올해 안에 이제 완전히 다 바뀌었죠. 뭐냐면은 작년 이제 그 올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9억 이하가 2%고요. 그리고 이제 9억 초과가 4%고 뭐 이런 형국이었는데 올해부터는 6억 이하짜리 1%고 6억에서 9억 사이가 2%고 네. 9억 이상이 3%로 됐죠. 그러니까 취득록세가 많이 지금 현재 저렴하게 되면서 국민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게 됐어요. 실구입자들을 위한 내용도 보이고 하니까 이걸 이제 물건 사실 때는 취득록세에 대한 큰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문자 주신 이분 같은 경우는 1%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용 한 0.6% 정도 플러스 하시면 법무 비용부터 여러 가지가 해결되니까 한 1.6% 정도 계산하시면 비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좀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좀 더 아쉬운 부분 채워드리는 시간 남아있죠. 무료 세미나 소식 확인하겠습니다.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대외 경제에 따른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3월 20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5시입니다. 02797-0300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세미나 정말 많은 분들이 최근에 방문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내용 다루세요? 보통 이번에 이제 임대에 대한 어떤 세금 문제, 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 같은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맞아요. 다 말씀드립니다. 6월달 지나갖고 해결하는 방법을 좀 보시면 된다. 국회 네. 통과를 지켜봐라라고 말씀드려도 불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게 지금 올 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관망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대처를 해야 될지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본인 자신들이 수익을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미나 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세금 부분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가지고요. 세금 부분에서 좀 내 자산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 트렌드 미리 읽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분은요.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하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어렵게 거래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또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월세 과세 방안 발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임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월세 과세 방안 등을 담은 정부의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 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7% 오르며 29주 연속 상승했지만 2주 연속 오름폭은 둔화됐습니다. 특히 서울은 강북과 강남 지역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고 수도권 모든 지역의 상승폭도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긴 했지만 임대사업 등 투자를 목적으로 아파트 구입을 계획하던 수요자들의 투자 심리가 꺾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임대차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오름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한 주 전보다 0.12% 상승하며 82주 연속 고공행진했습니다.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이 그러면 앞으로 시장을 살리려는 정책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그런 예기치 않은 시장에서 예기치 않았던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혼란이 가중이 되고 오히려 그 역효과를 나타나는. 한편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신학기 수요 영향으로 14만 4천여 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6.2%, 전월 대비 42.2% 증가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채영입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난 2006년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을 방지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비상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건축 시장 침체에 따른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취지에서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산과 남산 일대 등 서울 시내 최고 고도지구의 층수 규제가 폐지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관리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최고 고도지구는 모두 10개 지구 89.63제곱킬로미터로 이 가운데 층수와 높이 규제를 모두 적용받던 7개 지구가 높이 규제만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 고시 예정이며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우미건설은 오는 21일 강릉 유천지구 우미리내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유천지구 우미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부지인 강릉 유천지구 B-3블록에 공급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9개 동 모두 662가구로 구성됐습니다. 면적별로는 78제곱미터 160가구와 84제곱미터 502가구 등 중소형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청약 일정은 오는 25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3순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TN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끝장 토론을 형식으로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부가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화학과 자동차 등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창업기업들의 생존과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 대학생과 교수, 연구원들의 창업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옐런미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미국 증시는 물론 국내 증시도 휘청거렸습니다. 잠시 후 6시 먼 MTN 투데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선점 투자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길 조금이나마 쉽게 여러분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오늘 연락 주실 번호 고지하겠죠? 02-2077-6394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두 분 모셔왔어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 P&L 부동산 연구소 박준영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자 두 분 모셨는데 목소리가 영 힘이 없으십니다. 박준영 팀장님, 네. 식사 안 하고 오셨나요? 먹었습니다. 오늘 어떤 정보 가져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수익성, 안전성, 네. 황금성, 부동산 투자의 3박자를 갖춰 12%대 높은 수익률과 시세 차익을 가져다줄 양천구 목동 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다시 힘차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이동주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오늘 키워드가 뭘까요? 자, 관광산업 거점과 지식산업 거점으로 바뀌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문정동인데요. 송파구 문정동 초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매물과요. 한강변의 미래 가치, 여기에 또 역세권의 다양한 미래 가치까지 보유하고 있는 천호동에 위치한 투룸 주택 두 가지 매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천호동과 문정동이라고 두 가지 매물 정보 얘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동주 대표님의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장지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준공연도 올해 2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에 4층이네요. 방은 2개, 욕실은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요, 2억 5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2억 2천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송파구 문정동. 사실 문정동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인식이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한 동네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문정동 하면 약간 좀 송파구에서 좀 외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네. 곳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곳이요, 완벽하게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요, 모든 곳이 지금 펜스를 치고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요, 단순히 주거만 들어서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첨단 업무타운을 비롯해서 다양한 시설들, 즉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은요, 이러한 주거지가 아닌 상업지나 업무지역으로 변하는 곳과 바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특히나 역과의 거리,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3룸으로서요, 그 시소 가치와 미래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 지역은 앞으로 서울의 동남권 경제 중심지로 육성이 되는 곳입니다. 또한 송파구에서는 이 문정동을 송파구의 자족 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곳으로 육성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 중심지로 거듭나는 곳이다라는 것을 또 유념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은 투자에 있어서 3박자가 있습니다. 바로 안정성과 개발 호재, 여기에 미래 가치까지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서 그 가치 상승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월등할 것이다라는 점이 이 지역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안정성과 미래 가치가 함께 지켜볼 포인트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8호선과 초역세권이요. 정말 3분 거리면 정말 가까운 거리잖아요. 네. 그 밖에 입지적 장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8호선도 도보 3분이면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외에 또 이 지역은 또 3호선이라든가 2호선, 또 9호선, 향후 이제 9호선까지 또 들어서게 되죠. 다양한 도심 전철망을 갖추게 되는 곳이고요. 특히 또 뭐 송파대로라든가 외곽 순환도로, 또 동부 순환도로 등 잘 발달된 간선도로로 인해서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 또 외곽과의 접근성도 아주 우수한 그런 곳으로 아주 정평이 나 네. 있습니다. 또한 이 주거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군이죠. 본 매물은요, 초중고가 바로 도보 3분에서 5분 거리에 모두 입지를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있는 실거주 입장에서도 아주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지역 생활 편의시설도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국내 최대의 도매시장은 가락시장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요, 바로 길 건너편에는 가든파이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백화점부터 할인점, 여기에 다양한 문화시설까지 모든 것이 이 지역 내에서 다 해결되는, 즉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죠. 때문에 이 지역은 교통이면 교통, 생활 편이면 생활 편의, 여기에 학군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지만 이 지역은 서울 동남권의 경제 중심지로 육성이 됩니다. 즉
인구와 자본이 지속적으로 모여드는 곳이죠. 이 점을 꼭 유념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든5가 이쪽이었군요. 여기에 2호선, 3호선, 8호선, 9호선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학군도 갖췄고, 이쪽 가락시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락시장 하면은 최근에 무슨 탈바꿈을 한다, 뭐 다시 변신한다, 이런 기사들을 제가 얼핏 봤었거든요. 네. 무슨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죠. 국내 최대 규모에 걸맞게 이제 완벽하게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네. 있습니다. 18층 업무동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개의 판매동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를 갖춘 현대화 사업을 갖추게 되면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대형 공원까지 갖추게 되는 저런 곳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향후 이곳에는요, 최소 인원 2만의 상주, 고용 유발 효과 약 35만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제2롯데월드가 잠실 관광 특구와 만나면서 이것 또한 4만의 상주 인구와 연인원 450만의 관광 인구를 흡수하게 되면서요. 본 매물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 문정 법조단지 및 첨단 업무단지는요. 이곳에 4만의 인구가 상주를 하게 되면서 향후 고용 유발 효과만 약 25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탄천을 건너서는 수서 역세권 종합 개발이 있죠. 이곳에도 R&D 센터가 들어서는 등 그야말로 이곳은 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곳이다. 즉 지역에 인구가 몰리고 돈이 모인다. 돈이 모인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실물 자산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자연스러운 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본 매물이 위치한 문정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정동 자체가 좀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갑니다. 아까 말씀 중에요. 투자 포인트 얘기해 주실 때 3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화면 정보로는 2룸이었거든요. 이 시청자분들이 아리송할 수가 있어요. 좀 정확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 투룸입니다. 투룸이고 본 매물은 투룸이고요. 특히 그 2014년 2월 지난달 준공된 신축 매물이고요. 다세대 주택이지만 100% 주차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또 내부 시설에는요, 시스템 에어컨이나 아일랜드식 식탁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갖추고 있고요. 옥상에는 개별 창고가 있습니다. 이 개별 창고를 이용해서 무인 택배 시스템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LED 조명이라든가 설치를 해서 전기료 절감, 또한 시공사 직접 위탁 관리로 관리 면에 있어서도 아주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상 세대별 창고가 지금 이 사진으로 소개가 됐었죠. 네. 그 부분 굉장히 탐이 나는데요. 이 건물을 가진 매력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격 메리트도 매력이 좀 충분할까요? 네, 충분합니다. 시세 대비 한 10% 정도, 최소한 10%는 저렴한 매매 가격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놓으시게 되면 2억 2천만 원 놓으십니다. 이렇게 되면 3천만 원으로 송파구의 미래를 선점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대출을 좀 활용하셔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을 받으신다면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월 순수익 43만 원, 연 한 5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10% 정도의 수익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매가 2억 5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입니다. 송파구의 미래를 선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박준현 팀장님의 매물 역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내용일지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고요. 목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목동역에서 도보 5분 거리네요. 준공연도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에 5층이고요. 방은 3개, 욕실은 2개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에 위치했습니다. 방 3개 구조로 왠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 많이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천 포인트 말씀드리자면요. 네. 역세권으로 5호선 목동역을 5분 거리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5호선 목동역은 서울 중심지를 관통하는 지하철로 16개에 달하는 환승역을 통해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서남권의 경제 중심지로 변모 중인 마곡지구와 강 건너 상암 DMC 그리고 영등포 개발 등에 따른 후광 효과도 임대감이 집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세 대비 저렴하고 저평가된 지역으로 앞으로 개발이 시급하여 그에 따른 호재가 풍부함으로 미래의 가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동하면요. 여의도도 나오고 싶고요. 또 네. 김포공항 쪽 가기도 쉽고 뭐 네. 교통은 굉장히 편리한 지역인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맞습니다. 어떤 수단들을 이용하기 좋은지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본 매물지와 역세권인 5분 거리의 5호선 목동역은 16개에 달하는 환승역 1호선부터 9호선
경의선, 분당선, 공원철도, 중앙선을 통해 서울 시내와 수도권까지 4통8달로 연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도로 교통망까지도 잘 갖춰 국회대로, 공항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이 인접하여 여의도, 신촌 등 서울 전역과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수도권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더해 상암과 목동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월드컵 대교가 2017년 개통 예정으로 최상의 교통 인프라를 앞으로 갖출 예정입니다. 주변 편의시설 또한 풍부하여 가깝게 목동 남부시장, 목동 로데오거리, 백화점, 대형마트, 관공서, 목동 운동장, 봉제산 등을 10분 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더불어 집값을 지지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우수한 교육 여건을 보았을 때 양천구의 학군은 강남 8학군에 뒤지지 않는 명문 학군 수요가 풍부한 곳으로 교통, 생활, 주거, 교육 환경을 잘 갖춘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최근 마곡지구 관련한 소식에 대한 호재도 네. 좀 받아가는 것 같고요. 네. 이쪽 지역은 일단 상암 DMC와도 굉장히 인접해 있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기 목동 하면은 지금 그 세 군데 그 개발로 많은 이제 호재가가 풍부한데요. 네. 지금 일단 최고 이제 가는 거는 목동 프리미엄의 하나인 명품 학군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꾸준히 일조하고 있고요. 교통이 편리하여 학부모들이나 직장인, 신혼 부부 등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합니다. 네. 그동안 수도권 개발의 축은 경부고속도로 라인과 강남권 이주였습니다. 그러나 선언권이 바뀌고 있는데요. 본 매물지 주변은 현재 대규모 복합단지로 조성 중인 강서 마곡지구가 개발 중에 있어 대우조선, LG, 롯데, 크라운 등 38개 기업과 이화여대 종합병원이 입주 시 상주 인원 4만 명, 출퇴근 유동인구가 40만 명으로 주거 수요 증가와 지역 상권은 더욱더 활기를 띨 것이고요. 더해 임대 시장과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됨으로써 높은 임대가 형성과 집가 상승의 동방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강 건너 마주하고 있는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 개발의 파급 효과 또한 크게 작용하여 집가 상승 및 지역 개발에 호재가 됨으로써 상암 DMC 중심 상업시설과 마곡 지구가 완공되는 시점에는 양천구 또한 재건축 압력으로 주변 지역 개발에 발맞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서남권의 개발 호재와 맞물리면서 크게 한번 뜨는 시점이 올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더불어 영등포 개발 호재 또한 일부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앞으로 풍부한 미래의 가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이면 석 달 된 신축 주택입니다. 이 네. 화면에 소개된 사진만 봐도 뭔가 호기심이 확 갈 정도로 굉장히 좋게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방 3개, 욕실 2개면요. 예. 이 가족 단위, 정말 실거주하시려는 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그분들의 매력도를 끌어높일 만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봤지만 굉장히 좀 럭셔리한 네. 럭셔리 건물을 지으셨고요. 이게 2013년 12월 준공한 신축 다세대 건물입니다. 5층 중 5층이며 전용이 49.63제곱미터, 대지 지분이 28.43제곱미터에 넓네요. 예, 아주 네. 넓습니다. 넓은 거실, 방 3개, 욕실이 2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코니를 갖춰 있고요. 그리고 입주민의 그 편의와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와 현관 보안문, CCTV를 설치와 아일랜드 식탁, 전자레인지와 밥통 수납 렌지대, 그리고 내부는 친환경 마감재, 층간소음 완화 바닥재, 거실 벽면 폴리싱 타일로 처리하였고요. 여유롭게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넓은 주차공간도 확보한 건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가지 편의시설이 좀 두루두루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떤지, 수익률은 어떤지, 또 네. 비싸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최고 이제 문제고요. 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수리룸입니다. 지금 제가 네. 가지고 나온 매물이 수리룸인데 투룸 분양가로 아주 저렴하게 매매가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가 2억이고요. 그리고 실투자가 2천만 원인데 높은 수익률과 집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께서는 대출 이용 월세 전환 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80만 원이고요. 실투자 3,800만 원으로 대출 이자 제하시고 연 480만 원의 순수익률 12.7%의 안정적 수익률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동의 3룸인데 이 실제 매매가가 2억 2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연간 임대 수익은 12.7%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간단한 내용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 정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문정동과 목동 두 곳의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관심 가는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두 곳 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2-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하나의 정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호동 쪽으로 가볼게요. 함께 확인하시죠.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3월이네요. 이번 달이네요. 6층 건물 중 2층, 방 2개, 욕실 하나고요. 매매 금액은 1억 9,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 쪽으로 와봤습니다. 앞서는 이 송파구 문정동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엔 천호동이에요.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네, 이 천호동은 한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의 미래가치뿐만 아니라 또 역세권이죠. 역세권의 미래가치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변 역세권 소액 투자의 황금성과 미래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지역은 3만여 세대에 이르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대형 업무단지가 조성 중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미래 가치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이주 수요에 의한 임대가 상승, 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매매가 상승이 순환적인 구조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점을 꼭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역은요. 인구와 자본, 여기에 교통과 개발이라는 부동산 가치 상승의 필수 요소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대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렇게 선순환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해 주셔서 저희도 모르게 막 이야기가 빠르져 들어요. 네. 이 입지 여건도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본 매물 8호선 업무라인이 지나고 있는 업무라인이 새롭게 지금 조성되고 있는 이 8호선 업무벨트에 있는 암사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강변인 것만큼 한강시민공원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광나루 시민공원과요. 불과 도보 5분 거리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쾌적성도 좋고요. 또 생활의 편리함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요. 강동구 자체는 강남 3구랑 바로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 3구의 높은 임대가나 매매가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강남권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로 첫 발을 디디는 곳이 바로 이 강동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경기권에서의 서울, 강남권 진입의 첫 관문 또한 강동구라는 것을 꼭 유념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끊임없이 인구가 모여드는 곳이다. 즉 풍부한 수요를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은요. 대형 업무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즉 강동구가 이제는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선점 투자하시면서 눈여겨볼 가장 큰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대규모 업무단지 조성 또 주변 개발에 따른 수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인지도 듣고 싶어요. 가장 먼저 교통의 호재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암사역 도보 5분 거리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암사역이 연장 개통되죠. 바로 구리를 거쳐서 남양주 진저까지 연장이 됩니다. 바로 별내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 지하철의 연장, 그 연장에 의한 착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지역의 가치는 항상 상승을 하죠. 이 지역 꼭 그런 혜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올 여름쯤에 개통 또 예정인 곳이 있죠. 바로 암사대교입니다. 서울 강북권과 또 경기권에서 강남권의 진입을 10분 이내로 상당히 거리를 단축시키는 이 암사대교 개통 호재가 또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 암사대교는요. 향후 지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구리 첨단 산업단지와 바로 접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업무타운, 대형 업무타운 조성 호재가 바로 이 강동구에도 바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듯 주변 지역에 직장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가장 역세권에 위치하면서 많은 인구들을 유입할 수 있는 큰 요소가 되겠죠. 이런 호재를 바로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또 이 지역은요. 고덕주공이라든가 둔촌주공, 대형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약 2만여 세대의 재건축과 함께요. 천원뉴타운, 또 명일동에 위치한 삼익 그린 등 향후 계속해서 이루어질 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재개발을 포함해서 약 3만 세대가 향후 2년에서 3년, 길게는 1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이주 수요가요. 한 번의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즉
한 단지 내에서 이주가 끝나면 다음 단지에서 또 이주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상승한 임대가가 떨어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 수요, 이주 수요가 집중됨으로써 그 임대가가 더욱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임대가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동구의 이주 수요, 특히나 재건축 이주 수요, 강남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유념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대형 업무타운이요. 두 곳이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상일동과 바로 고덕동, 고덕상업업무복합지구 두 곳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 상일동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본사가 입주를 해 있죠. 이곳에는요, 2017년에 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2017년까지 이곳에는 약 중소기업 200개 업체가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최소 3만 이상의 직장인구, 3만 5천에서 4만의 상주 인구가 이곳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천호동이나 이런 강동구 일대에 주거지를 필요로 하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세계 최대의 가구 매장인 가구그룹인 이케아 그룹이 이곳에 지금 입점을 하기 위해서 강동구와 지금 조율 중에 있죠. 이것을 앵커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요. 이곳에는 호텔과 상업시설, 백화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R&D 클러스터까지 조성이 됩니다. 이곳에도 향후 4만에서 7만의 인구가 상주를 하게 됩니다. 즉 향후 이 강동구는요, 7만에서 1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를 유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 중심지로 육성이 되는 것이죠. 즉 인구와 자본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중심지로 육성이 된다. 이러한 곳 지가가 안 오를까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호재를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장 3분 동안 개발 호재에 대해서 정말 막힘없이 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임대가 상승에 대한 임대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부분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별내성과 암사대교 등 교통 호재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건물은 어떨까요? 올해 이제 3월에 이번 달에 준공 예정인데요. 대충 마무리가 돼갈 것 같아요. 가격이랑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총 한 20세대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 6층 건물 중에 본 매물은 2층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신 것처럼 마무리 공사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네. 특히 방 2개와 주방과 거실로 이루어진 구조다. 즉 투룸이지만 상당히 넓은 거실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옥상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개별 창고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물도 무인 택배 시스템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보안이라든가 또 주차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고급 마감재를 사용해서 마무리 상당히 잘한 깔끔함이 돋보이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매매가가 1억 9,500만 원이던데요. 이 메리트 좀 분석해 주세요. 네, 1억 9,500만 원, 매매가 1억 9,500만 원이고요. 전세 놓으시게 되면 1억 7천만 원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500만 원으로 한강변 역세권을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대출금을 좀 활용을 하셔서 월세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출 좀 활용하시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75만 원 받으시게 되면 실투자금은 4,500만 원으로 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자를 제외하고도 월 순수익을 약 한 40만 원까지도 노려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것을 수익률을 전환하시게 되면 연 한 1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익까지도 얻어볼 수 있는 이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매매가 1억 9,500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이고요. 연간 임대 수익은 10%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무인 택배 시스템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개별 옥상 창고도 구비되어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강동구 천호동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정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세 곳의 매물 정보 이야기해 드렸어요. 문정동, 천호동, 목동이었는데요.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 소개되고 있습니다. 02-2077-6394번 전화 연락,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분은요. 이동주 대표, 박준영 팀장이었고요. 저희 또 월요일 이 시간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